네, 반갑습니다. 머니맨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제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뉴스 내용들도 보고 또 댓글 반응들도 봤는데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기사 내용 간단하게 보면 금융당국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 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에 밝혔습니다. 20일부터는 서울보증보험이죠. SGI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생각보다 굉장히 센 거고 실제 시장에는 고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가 있습니다. 뭐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내가 고가주택을 샀다가 거기에 전세를 두고 또다시 전세를 내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으로 많은 건 거주하는 요건의 변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포 지역에 전근을 인천으로 넘어갔다. 근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로 주고 내가 팔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인천이든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댓글이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불만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사 내용 반응 댓글들을 좀 볼까요? 9억 원은 빼고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이런 걸 시행을 하지 왜 1주택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느냐. 나는 실제 수요 때문에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구했고 거기에 대출을 쓴 거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9억은 또 무슨 기준입니까? 뭐 지금 뭐 실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1년만 지나도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 9억이라고 산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강남을 잡는다더니 우리 같은 서민을 다 죽이는 정책이네요. 펴는 정책마다 죄다 어쩜 이리 꼬였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찬성 의견이 좀 있나 한번 봐볼까요? 소득주도 성장이 곧 효과를 나타낼 텐데 이런 정책까지 필요할지 매우 의문입니다. 정권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찬성 의견이네요. 갭 투기자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들 일단은 보통 반응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저희 인근에 방송에서 많이 좀 얘기를 했었던 이번에 5월에 입주 예정이죠. 4월 30일에 이제 사전 점검을 시작하는데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문의들이 많이 그런 방향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선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1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공적 보증만 하는 게 아니라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민간 보증에 대한 제한까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1월 20일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1월 20일 전에 전세 계약을 했던 계약서라든가 뭐 계약서만 갖고 안 되겠죠. 계약서에 뭐 날짜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을 20일 이전에 입금한 내역, 그 내역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시가 9억에서 15억 사이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4월 20일까지 이사가 증액 없이 대출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이어서 간다. 이럴 때는 1회에 한해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만약에 있다. 만약에 내가 5월에 갱신 계약을 해야 된다. 만약에 6월에 내가 갱신 계약을 지금 살고 있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금은 안 올리는 걸로 얘기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5월이나 6월에 쓰는 게 아니라 4월에 쓰셔야 SGI에서 전세 보증을 한 거를 그대로 갱신 계약을 해서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계약을 갱신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오른다. 그럼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월 20일부터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은 후에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다만 1월 20일 전에 전세 대출 SGI를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는 안 해요. 하지만 만기 됐을 때 대출의 연장이 안 되고 회수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또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게 주택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냐, 입주권도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질의사항에 들어있는데, 정확하게는 주택 범위는 지금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주택 보유수의 산정 기준은 뭐 이제 부부가 나눠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구 합산,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와 배우자 두 개의 이제 집이나 아파트들을 다 합산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전세 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 대출 신청일 시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고가 1주택자 보유자의 예외 규정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 실소유자를 갖고 있는 실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데 가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했을 때 재직증명서, 만약에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재학 증명이나 합격 통지서, 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이나 치료 때문에 진단서나 의견 소견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예외적으로 전세 대출 보증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광역 시내 간 이동은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진짜 수요자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 내가 뭐 송파에 살고 있는데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할 때 뭐 재직증명서가 송파구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이동했다, 이거를 낸다 해도 이거는 강남구에 있어도 송파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내가 서울시에 있다가 세종시로 직장을 옮겼다, 그럼 부득이하게 세종시로 옮기거나 세종시에서 강남구로 옮길 때 전세가 비싸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허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자가 주택을 구입했으나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을 때 대출 회수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규정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입 당시에 고가주택이 아니었다 그러면 회수 대상이 아니니까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이 질문 사항들, 댓글에서 많이 나와 있던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한반포 센트럴자이 아니면 이번에 분양하는 새로운 신축 단지들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 뭐 실수요 때문에 내가 이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머니맨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이란 건 여기에 빈틈이 있으니까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 이러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도 발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꼼수를 쓴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 또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으론 정부 정책이 좋든 나쁘든에 상관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방향을 모색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원론적인 건 무슨 말이냐?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실제 자기가 주택을 살고 있다가 더 좋은 집이나 이런 집들이 나와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이 매물을 하나를 더 투자 형태, 그러니까 투기라고는 하는데 투자 형태를 위해서 자기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도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데 전세를 이주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잉여 자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또 이걸 부동산에 이제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기나 투자라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투기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한번 나오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부동산을 예측해서 뭐 5년 이상 단위, 뭐 7년, 10년 난 그냥 여기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큰 안목을 보고선 움직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규제책들, 그 다음에 제한 사항들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에서 일단 만약에 고가주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를 뭐 전세나 월세로 놓고 다른 데 전세로 들어가 있다 하면 이 만기가 끝날 때 자기 지금 주택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예, 제일 이슈가 되는 거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 시간은 막 급하게 막 바로 급매를 하거나 뭐 전세를 막 억지로 빼서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간이 종료됐을 때 내 집에 있는 세입자나 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 정부 정책은 일개 사람들이 뭐 변경하거나 꼼수를 쓴다고 해서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약점만 파헤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향후에 그 일이 커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다시 제약이 나오거나 또 다른 이제 규제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는 정부 정책에 잘 맞춰서 이동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기사를 토대로 또 일반 갖고 있는 소유한 분들, 그 다음에 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궁금증들을 모아놔 있는 거를 기준으로 오늘 저희가 머니맨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잘 맞춰가서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머니맨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맨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